예, 반갑습니다. 남다른 이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주병준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충암고 2024년 내신 시험의 특징과 난이도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런 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바뀐 교육 과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일지 알기가 일단 먼저 어렵습니다. 제 예상으로 봤을 때에는 요 정도가 아마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살펴보시면은 공통수학 1의 앞부분은 작년까지의 교육과정, 작년까지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동일합니다. 이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할 거고요. 이 첫 시험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여느 때와 똑같은 범위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시험이 치러질 것 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충암고의 시험은 이렇게 보통 구성되어 왔습니다. 객관식 17, 8문항 하고요. 그 다음에 단답형 6문항. 그러니까 총 23문항에서 24문항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다른 학교들이 20에서 21문항 정도를 출제하고 충암고는 서술형은 출제하지 않고 단답으로만 출제를 하는 편이고요. 단답형의 배점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닙니다. 대신에 문항 수가 23, 24문항 정도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좀 빡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뭐 한두 문항 차이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항 수에 따라서 대략 한 2분 정도, 3분 정도를 더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시간이 좀 짧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. 이제 아래에 기재된 거는 보통 등급 컷의 어떤 레이지를 나타내는데 1등급은 낮을 때는 대충 85점에서 90점대 초반까지 형성이 되고요. 2등급, 3등급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바뀐 그 입시제도 하에서 10%까지를 1등급이라고 봤을 때에는 대충 요 정도까지를 우리가 1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80점. 좀 시험이 어려웠다고 치면은 75점까지가 우리가 1등급의 마지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시험의 난이도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난이도가 합리적이라는 게 표현이 어색할 수 있는데 저는 밸런스가 좀 잘 잡힌 시험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. 기본 문제, 기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대략 한 50%,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난도가 한 30%, 그다음에 이제 최상위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가 20%. 이렇게 구성되어 오는 게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만날 수 있는 수학 시험의 구성이라고 본다면 대략 어려운 문제가 서너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한 10문제는 사실 이 시간을 굉장히 거기서 세이브해 가면서 이제 일찍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하고 중간 단계의 변별력을 한 50점 근방에서 주기 시작하는 시험을 저는 굉장히 밸런스 있다고 보통 평가하곤 합니다. 그러니까 좀만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의 점수가 나올 수 있는데 분명히 내신에서는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시험을 말하는 거죠. 충암고가 이런 식으로 보통 시험을 이제 구성해 왔고요. 그 다음에 지난해와는 좀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문항수가 많아지기 시작한 게 2024년 들어온 특징입니다. 2023년까지는 서술형이 있었고요. 서술형은 8점, 10점, 12점 이렇게 해서 그 난도별로 구성이 돼서 뭐 가장 어려운 문제를 선택해서 풀면 12점을 얻는 방식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요게 이제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스피드 퀴즈 같은 형식으로 변경된 게 2024년입니다. 그래서 이제 2025년 시험이 어떨 것이다라고 우리가 딱 단정지어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. 사실 내신도 이렇게 해마다 경향 같은 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난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문항수가 꽤 많은데 그 문항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조금 다소 어려운 문제들조차도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한 그냥 4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난이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이 시험이 좀 다소 쉬운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제 등급 커트를 보시면은 보통 이제 85점에서 90점 초반이라고 한다면 아마 2개 내지 3개를 틀리는 건데 이 시간 내에 이런 난이도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문항수가 어쨌든 전체적인 개별적인 문제의 난도를 보완한다.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부교재가 전통적으로 연계율이 꽤 높은 편인데 부교재도 나름 좀 상식적이긴 합니다. EBS 올림포스라는
이제 교재를 사용을 하고요. 여기에다가 이제 그 교과서 출판사가 제공하는 교사용 프린트가 있어요. 이제 그런 문제를 추가로 하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교과서 출판사가 제공하는 교사용 그 자료들 중에 모의고사 이 기출 문제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추가로 내는 방식. 요렇게 이제 보통 출제를 해 오셨던 겁니다. 근데 이제 부교재 연계라고 했을 때 뭔가 아이디어가 비슷하고 뭐 숫자가 바뀌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는 문제들. 그러니까 사실 수학에서는 숫자를 좀 바꿨다라고 한다면 이게 단순한 변형이 아닐 수 있거든요. 예를 들면은 뭐 3명이 둘러앉을 때와 4명이 앉을 때 이런 경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충암고의 이 부교재 변형이라는 건 정말 진짜로 숫자만 살짝 바꾼 혹은 거의 똑같이 출제도 하시거든요.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교재 연계율이 높다라는 건 오히려 전체적인 난도가 다소 감소하는 이제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부교재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성실성 테스트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내가 교과서는 물론이거니와 학교에서 선택하고 이제 풀이하는 부교재를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는가. 그래서 내가 고등 수학에서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얼마나 잘 소화하고 있는가. 얼마나 잘 반복적으로 체화하고 있는가.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시험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평균은 막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. 인근 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수학 점수의 평균 60점인데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도 뭐 20에 가까우면 어느 정도 일반적이라고 보긴 하는데 인근 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에는 약간 좀 표준 편차가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즉 이 말은 학생들 사이에 편차가 어느 정도 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시험이 어려운 학교들이 이 성취도를 봤을 때 A가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C, D, E가 많이 높은데 이제 충암고는 이에 비해서 A, B의 비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. 그러니까 시험이 어느 정도 쉽고 평균 안타깝게 평균이 그렇게 높진 않고 편차 즉 학생들 사이에 어떤 이 난이도 편차가 좀 있다. 즉 잘하는 애들은 꽤 잘하고 이제 좀 수학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뭐 많이 못하는 편이다.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성취를 나타내는 친구들이 대략 60~70% 된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암고의 수학 시험을 요약하자면 누구나 상위권에 도전할 만한 합리적 밸런스를 가진 어떤 평균적 수학 시험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즉 학교 시험이 학교의 어떤 교과 교육 과정을 막 벗어난 엄청나게 어렵고 괴랄 맞아서 마치 1등급의 벽이 너무 공고한 이런 시험이 아니라 교과서 플러스 알파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누구나 상위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. 그 부교재의 의존도가 꽤 높은 편인데 부교재에 대한 확실한 좀 반복을 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요. 그러니까 요 사진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부교재 연습을 시킬 때 그냥 부교재를 풀었다가 아니라 내가 부교재를 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가, 즉 타임 어택 훈련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어떠한 문제들은 사실 40초. 이것도 이제 1회독에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부교재를 한 3회독 정도 했을 때 40초, 여긴 30초, 여긴 33초 이런 문제들은 사실 시험에 나왔을 때에도 숫자가 조금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충분히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어떠한 문제들은 한 2분 10초 정도 걸린다라는 건데 요 정도 급은 이제 우리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사실 문제를 집어 삼켜 놔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아꼈다가 실제로 그 부교재 연계가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들을 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부교재 훈련조차도 그냥 풀었다가 아니라 3회 이상을 반복해야 하고 또 동시에 당연히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 압박을 준 상태에서 훈련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위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점 정도의 레벨은 사실은 이 교과서와 부교재 안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여드렸듯이 70점 정도라고 한다면 대략 한 상위 15에서 20%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요 정도 레벨까지는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. 사실 성실하기만 한다면 이제 그 이상에는 조금 더 예리함이 필요하긴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 수학이 좀 내가 많이 연습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충분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
무엇보다 저는 이런 스타일들의 시험을 대할 때에는 바로 기본기를 얼마나 빨리 로딩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2, 고3 대수나 미적 시험에서는 좀 다른 과는 좀 다른 공통 수학에서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가 아닌가. 즉 고등 수학의 기본기를 얼마나 체화할 수 있는가. 이런 거를 묻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좀 제일 괜찮은 시험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물론 그 내년에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아닙니다. 여기도 있지만 2022년, 2023년에는 시험이 조금 더 작년보다는 어려웠습니다. 그리고 작년도 이 고1 시험은 좀 이렇게 약간 쉬운 문제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고2 시험은 이제 수학2 같은 경우는 확실히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럴 것이다라고 내년에도 이럴 것이다라고 안이하게 이제 생각할 수는 없고요. 게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사실 이 교육부가 서술형 평가를 어느 정도 강제할 거기 때문에 서술형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. 서술형이 등장하면 안 그래도 이제 좀 식쓰기에 취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려워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변수는 충암고가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은 학교다 보니까 이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수학 실력이 좋았던 친구들이 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이 생겨버리면 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이 예전보다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등급을 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막 이렇게 괴랄 맞게 꼬아낸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 같은 것도 시간이 된다면 풀어보는 게 좋고요. 학기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학기 중에도 어느 레벨 일정 레벨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의고사 기준으로 약간 어려운 4점 정도,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치면 17에서 19번 정도의, 아니면 이제 주관식으로 치면 27, 28, 29번 이런 난이도의 어떤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고득점으로 가는 데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